우리 태양계 말고 다른 별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 중에는 CO2가 저렇게 뚜렷하게 발견된 게 처음이에요. 저런 대량의 CO2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명체에서 나오는 확률, 문명을 통해서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쵸.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긴급 속보. 제임스 웹이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가장 먼 은하 또는 가장 오래된 은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오래된 은하는 GN-Z11인데 이 Z라는 거는 우주론적으로 얼마나 멀리 있나 지구로부터 약 320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320억 광년.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뭐 320억 년이 어떻게 나오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먼 쪽의 공간들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우주의 나이보다 더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글래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Z13이 나왔습니다.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멀리 더 오래된 은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임스 웹으로 측정한 결과 저기 보이지도 않아요. 저 보이지 않는 것을 확대를 해봤더니 저렇게 글래스 Z13이라는 은하가 발견이 되었어요. 원래는 Z11이었잖아요. 네. 그 은하가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견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오래된 은하였는데 이번에 은하가 발견이 되면서 빅뱅 이후 4억 년 정도 지나서 만들어진 은하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빅뱅 이후 약 3억 년 1억 년을 앞당긴 거죠. 네, 엄청. 3억 년 정도 된 이제 그 은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이제 발견이 된 거고 이 은하가 정말로 3억 년이 됐는지 그만큼 더 오래 됐는지는 이제 천문학자들이 계속 추가 연구를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할 예정이에요. 여태까지 중에 가장 오래된 은하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사진 중에 저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약간 픽셀 몇 개 정도 와, 되는 진짜 쬐끄만 약간 보여요. 찌그러진 토마토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 예쁜데요? 저게 이제 여태까지 발견된 은하들 중에 가장 오래된 은하가 될 수 있는 글래스 G13이라는 외계 은하가 이제 발견이 되었다. 조금 더 관측을 하기 시작하면 더 오래된 은하들이 점점 나오겠죠. 그러면서 우리 빅뱅의 순간으로 조금씩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제임스 웹 우주 사진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여드릴 건데 알아두셔야 될 한 분이에요. 주디 슈미트라고 시리즌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래요. 시민과학자. 그게 뭐죠? 전공을 하기는 했을 수도 있지만 저도 백그라운드는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천체 사진 이미지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웹에 진행이 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모든 은하와 목성의 사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성의 사진도 다 이분 작품입니다. 근데 너무 이쁘다. 네. 사진. 그래서 보시면은 저 주디 슈미츠라는 분은 천체 사진만 전문으로 프로세싱 하시는 분이에요. 천문학계에서 매우 유명하고요. 이 주디 슈미트가 가장 유명하게 된 사진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민코프스키의 버터플라이 M2-9이라는 저 사진입니다. 보여주신 저 이미지는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서 우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첫 번째 이미지 공개를 할 때도 공개가 되었던 별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가스가 방출되면서 생겨나는 행성상 성운인데 저 사진들을 이제 저렇게 여러 가지 필터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기 아름답고 또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잘 만드는 천체 사진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이 은하는 외부 은하 NGC 1365라고 해서 약 20만 광년 떨어진 8호 자리에 있는 은하입니다. 외부 은하고 나선팔이 이제 뚜렷하게 나와 있죠. 이 은하는 지금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네. 우와. 똑같은 은하입니다. 똑같은 은하를 아까 그 주디 슈미츠라는 분이 이제 여러 가지 파장대, 근적외선 파장하고 그다음에 중적외선 파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조를 볼 수 있게 정확하게 구조를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야, 세밀하다. 중적외선으로 가면 갈수록 팔들이 더 자세히 보이죠. 안에가 보이죠, 안에가. 저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별을 생성할 수 있는 그 가스들이 팔처럼 분포를 하고 있는 뭉쳐 있는 거예요. 거예요, 뭉쳐 근데 있는. 저거 막 점점점점점 있는 게 다 별이에요? 저거는 이제 별이 뭐죠? 생성되고 있는 부분들인 그쵸. 거죠. 아. 여기에서 이제 팔이 보이는데 크게 우리는 팔 2개, 3개 정도밖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크게 밝은 부분이 여기서 보면은 그 내부 구조들이 이제 여러 개가 정확하게 이야, 가스가 진짜 많다.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가 어. 정확하게 보입니다. 와.
이게 미리의 장점이에요. 미리라는 건 중적외선 파장.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7마이크론 이상 파장에서 저렇게 세밀하게 고화질로 관측된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팡스라고 해서 PHANG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저 주디 슈미츠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미지 프로세싱들을 하고 근처에 있는 은하들의 고해상도 사진을 얻으면서 그 은하들을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이미지는 얼마 전에 공개가 된 이미지라서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아, 핫한 겁니다. 네. 네, 이거는 NGC 0628. 여러분들한테는 메시의 M74로 더 잘 알려진 사진인데 왼쪽이 허블이고 오른쪽이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적외선으로 찍은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이미지는 이제 밝은 부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은하를 눈으로 본다면 저런 모습이 보일 테고 맨 왼쪽 아래에 이제 밝게 보이는 거는 이제 초신성이 폭발하는 모습도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엄청 밝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적외선 사진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이고 네. 있어요. 가스 분포들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는데 스피처 우주망원경도 상당히 성능이 좋은 적외선 우주망원경이었거든요. 근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거보다 몇 배 더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거지. 야. 이거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야, 스피처 우와, 약간 진짜. 아쉬웠어. 야, 와, 대박이다, 완전 진짜. 잘 이거는. 나보인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엑스레이를 찍어서 사람을 엑스레이로 찍었을 때 그 뼛속을 다 보는 약간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다 그러니까.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거의 투시 수준이 아니라 네. 생각도 읽어, 거의. 지금 보이는 이 나선팔 하나하나가 전부 가스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네. 중적외선으로 촬영한 모습이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저 빈 구멍들이에요. 아. 저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죠. 예, 가만 예, 보면은 예. 팔 같은데 저런 구멍들이 여러 개가 나 있어요. 예. 저런 구멍들이 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거대한 별이 폭발을 하면서 초신성이 그쪽에 있는 밀어냈어, 가스를 밀어냈어. 밀어낸 거예요. 아. 골다공증 아닙니다. 골다공증. 그래서 오. 저런 초신성들이 계속 생기면서 음. 그 주위에 충격파를 만들어내고 별들을 밀어내고 그러면서 저런 구멍들을 만들어내고 그 구멍이 생긴 자리에 저렇게 붉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새로 생겨나는 별들이에요. 우와. 그래서 초인성 폭발과 함께. 별이 죽어도 그 밑에 가스들을 더 밀어내면서 밀착시키는 부분에는 이제 저렇게 별이 생겨나는 부분들도 있고 오른쪽 아래처럼 아예 가스를 밀어버려서 네. 오. 날려버리면서 네. 아예 안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게 생성된다는 걸 이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그죠. 근데 내부에는 정확하게 탁 푸른색으로 아주 네. 밀도 있게 이제 저 중앙에는 가운데. 네, 가운데에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때 나오는 에너지들이 이제 저기에 뭉쳐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제 파랗게 밝은 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이미지들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공개된 이미지들이에요. 비공식적으로. 지난주에 나오셨던 순상무 박사님께서 다니시던 STSCI에서 공개하는 그 공식 웨브사이트가 아닌 다른 이제 연구진들이 이거 봐라. 놀랍지 않느냐 자랑. 해가지고 이제 내놓은 이미지들입니다. 요거는 NGC 7496이라는 외부 은하고요. 나선 은하예요. 나선팔이 이렇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가스가 분포하고 있는 중간중간 줄무늬 왜 핏줄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저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가스가 분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 네, 진짜. 그거를 제임스 웹으로 관측을 했을 때는 저렇게 내부가 보이는 거죠. 나선 팔이 어떻게 중간 부분이 흘러가고 있는지 가운데는 역시 초고대 질량 블랙홀이 있으면서 거대하게 나오는 에너지가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자리로 이렇게 팔이 하나씩 가스들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횟집 뼈 발라놓은 것 같다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느낌 들죠. 그래서 이게 컨트라스트를 이제 어떤 색깔로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다른데 주디 슈미츠라는 그 아까 시민과학자 그분이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을 프로세스를 했고 근데 저 왼쪽 위쪽 보면은 뭔가 이제 가스들이 밀려나가지고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푸르게 또 아래쪽에는 빨갛게 이렇게 네. 있는 쪽 보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스들이 밀려나서 그 가장자리에서 이제 별들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지금. 근데 파란색도 별들이 생성되는 네네 거예요? 파란색들을 또 별들이 생성되는 거죠. 온도가 다르고 어떤 종류의 크기가 다른 별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저 그럼 파란색과 빨간색은 온도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온도 차이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의 크기도 여러 가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NGC 7496이라고 아까 그 보여준 이미지를 이제 위에 아까 방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하고 허블 우주망원경을 정확하게 크기로 똑같이 해가지고 합친 거예요. 이것과 그쵸. 이 화면을 합쳐서 네, 이 화면이 된 거죠. 이 은하가. 그래서 아까는 이제 꺼멓게 해서 잘 혈액처럼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네. 그 내부 구조가 이제 조금 더 밝게 안에 내부 구조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의 사진기로 찍었는데 화장대를 다르게 찍은 거야. 근적에선 영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중적에선 영역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걸로 항성님을 찍고 항성님 엑스레이를 찍고 두 개를 겹쳐갖고 사진인데 엑스레이가 살짝 보이는 거야. 그치, 뼈가 보이는 거지. 뼈가 보이는 실물 사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부만 있으면은 또 여기 갈비뼈구나. 갈비뼈가 과연 밖에서는 어디 있지? 그치. 그럼 딱 겹쳐놓으면은 여기쯤에 갈비뼈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물 사진과 엑스레이 사진을 겹쳐가지고 밖으로 보이는 것과 안에 보이는 게 과연 어떻게 연결돼 있나 요거를 또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비유가. 네, 요거는 IC533이라고 하는 이것도 허블 우주 망원경의 이미지인데 WFC3라는 이제 그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인데 상당히 흐려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까 나선 은하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진한 부분이 밝지 않고 연하게 조금 더 뿌옇게 나타나는 게 보이고 있는데 페이스 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우리가 그 위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죠. 딱 보고 있는 모습의 은하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IC533이라고 하는 은하고요. 요게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이미지고요. 같은 이미지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겁니다. 그런데 네. 이 전 은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아요? 다른 은하들은 자세히 이거를 봤을 때 음. 딱 이 전의 제임스 웹 은하 사진들은 이게 은하다라는 모습이 보였던 게 가운데에 밝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가운데에 밝은 중심이 되는 부분이 뭐 가운데에 있기는 하지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죠. 맞아요. 그 주변에 이렇게 막 있는 것들이. 이거를 X선이나 자외선으로 찍어봤을 때도 중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작거든요.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되게 특이하게 이 은하 중심부에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질량이 매우 작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진 정말 많이 봤을 이거 거예요. 아주 너무 핫했죠. 예쁘다. 네, 이 사진을 프로세싱 한 분이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 주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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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과학자가 이 야. 사진들을 이제 프로세싱을 한 거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신 이거. 목성의 사진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목성 보이고요. 야. 그다음에 목성의 띠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저 띠. 띠가 너무 네. 예쁜 것 같아요. 목성도 고리가 있죠. 목성도 고리가 있습니다. 아주 얇고 그쵸. 연하게 존재는 하고 있지만 목성도 분명히 띠가 존재를 하고 왼쪽에는 목성의 위성, 작은 위성이 하나 존재를 하고 있고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손상모 박사님은 그랬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어디를 찍어도 은하가 찍히지 않는 곳이 없다. 여기. 그렇죠. 왼쪽 아래 끝에 보면 저기 있네. 저- 점처럼 조금 보이는 게 뿌연 거. 저게 은하입니다. 그래서 은하도 찍혀 있어요. 이 사진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목성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파장대를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로 입혀가지고 만들어진 사진인데 보면은 극지방의 오로라가 빨갛게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약간 기울어져 있죠. 네. 네. 저걸로 봤을 때 자기를 이루는 축, 자기극, 자극은 기울어져 있다. 요거를 알 수가 있겠죠. 저 사진을 보고도. 그렇죠. 목성의 오로라가 극지방에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은 두꺼운 구름에 반사된 빛이 보이는 부분이 저 전체적인 파란색을 이루는 저런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목성의 특이한 안개 같은 구름이 이걸 헤이즈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헤이즈 같은 색이 이제 초록색하고 노란색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입혔을 때 각각 목성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특징들을 다 알 수 있다. 이 사진에서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 그쵸. 하나하나 공기층 같은 거, 대기층의 흐름 같은 것들도 다 보이고 와. 그 다음 장 주시면은 최근에 요거는 손떨림 보정 안 됐군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 행성의 이름인 WASP 39B고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저번에 나왔던 건 96B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우리 수증기 있다고 나왔던 거는 96B고 그렇죠. 96. 이거는 새로 나온 거예요. 사진 보시면은 와스프 39B라고 해서 B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모항성 앞에 있는 그 첫 번째 행성이고 예. 이건 그림이에요. 상상도. 아. 이렇게 찍을 수 없어요. 아니 안 그러면 교수님들이 당 떨어진 제임스 웹 이런 좀 말씀하시길래 손떨림 당이- 보정. 이 친구들도 당이 필요하구나. 손떨림 보정 방지. 네, 요거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산도 너무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외계 행성 자체는 직접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린 그림이고요. WASP 와스프 39b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기체 행성이에요. 목성의 0.28배의 질량, 목성보다 상당히 가볍죠. 토성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름은 목성보다 더 커요. 1.3배 정도. 그러니까 되게 매우 가벼운 가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저 모항성인 저 밝게 빛나는 별도 태양하고 비슷해요. 태양하고 비슷하게 G타입, 우리 태양도 G타입이라고 그쵸. 해서 밝기와 온도에 따라서 이제 스펙트럼, 별의 스펙트럼이 정해지는데 저것도 이제 저 별도 G타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항성 주위를 0.0486 AU 엄청나게 바짝 붙어서 도는 거예요. 거리로 치자면은 고작 730만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1000만도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 바싹 붙어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깝게 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거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우리 달이 항상 달의 앞면만 볼 수가 있잖아요. 달의 앞면만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지구의 그 중력에 달이 고정이 돼가지고 공전을 하는 주기하고 자전하는 주기가 같게 고정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행성도 WASP 39b도 그렇게 조석 고정이 되었을 거다. 항상 한 면만 태양을 볼 수 있게 고정이 될 거다. 자전과 공전 속도가 같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은 이얼스펙이라고 이제 분광 장치, 제임스 웹에 달려 있는 근적 예산 분광 장치로 네. 관측을 한 결과 매우 뚜렷하게, 아주 뚜렷하게 이산화탄소가 있는 게 발견이 되었어요. 아, 이거 크죠. 뚜렷하게 저 이제 백그라운드 보이시죠? 저게 이제 저 WASP 39b라는 거고 네.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죠. CO2가 저렇게 뚜렷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게 야, 관측이 되었습니다. 크다, 이거 크다, 진짜 크다, 그걸 이거.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아, 이거 너무 커. 우리 태양계 말고 다른 별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 중에는 CO2가 저렇게 뚜렷하게 발견된 게 처음이에요. 저런 대량의 CO2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명체에서 나오는 확률, 문명을 통해서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쵸.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저기에 문명이나 외계인이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그건 좀 궁금하죠. 그 문명이 있는 저희가 배출하는 이산화 그거랑 그 수준이 비슷한지. 그런 거를 봐야 돼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거를.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이게 뭔가 인위적으로 존재하는 수치인가. 왜냐면 지금 지구만 봐도 너무 인위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심각할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행성을 예전에도 관측을 했었어요. 허블도 관측을 하고 스피처도 관측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CO2가 검출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수증기라든지 나트륨,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듐이라고 부르죠. 소듐이라든지 그다음에 칼륨, 이것도 요즘에는 포타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기는 했었지만 외계 행성에서 CO2가 저렇게 뚜렷하게 관측이 된 거는 저 행성이 처음이다. 저 외계 행성이 처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WASP 39b의 대기를 통과한 스펙트럼을 JWST의 니얼스펙이라고 하는 분광기로 관측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스펙트럼을 어떻게 구하냐? 별빛을 저 뒤쪽에 보면은 지금 태양이 보이고 쉽게 말하면 별이 보이고 그 별 앞을 지나고 있어요. 행성이 까맣게 보이죠? 그러면은 저 행성을 지난 별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는 저게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 행성의 대기 속에 산소라든지 오존이라든지 뭐 수증기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출을 할 수가 있어요. 파장마다 다 다른 파장대 영역에서. 그래서 저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빛을 관측을 해서 행성 대기에 어떤 것이 어떤 성분이 가지고 있는지, 대기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야, 진짜 영리하다. 우리 랩자님 방송할 때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찍으면은 어두워서 안 보여. 근데 조명을 진짜 세게 때려. 세게 때리니까 조명을 뚫고 나오는 미모가 딱 찍히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와, 진짜 영리하다. 근데 그 조명이 없잖아, 우주에는. 그거가 태양 역할을 하는 항성. 모항성의 조명으로다가 보는 뚫고 거죠. 나오는 걸 쫙 이렇게. 그 조명이 태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우리 만약에 지구를 찍는다 했으면 멀어서 막 안 찍히잖아.
그럼 태양빛을 뚫고 지구를 지나가면서 지구 대기를 오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그 빛을 딱 찍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즘이 딱 태양빛을 프리즘으로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럼 빨주노초 파남보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오존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이산화탄소 나는 초록색을 좋아해. 근데 초록색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를 진한 빛은 빨주노 파남보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산화탄소가 초록색을 좋아하는 걸 알아. 초록색이 빠졌네.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존재를 한다. 요렇게 아는 거죠. 우와. 알아? 왜 그렇게 갑자기. 왜 그렇게? 아시겠죠? 그걸 아시겠죠? 어떻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지? 그거는 다 지상에서 실험을 하고 지상에서 실험한 근거를 바탕으로 태양을 빛을 그냥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성이 지나갈 때 그 빛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있거든. 예를 들어서 조명 딱 때리는데 약간 조명 조절 잘 하면은 막 입술색 날아가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입술색이 왜 날아갔어? 이거를 본 거지. 입술색이 날아가려면은 입술에 뭘 발랐구나, 조명에 뭐가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 와, 어떻게 그런 미세한 걸 다 대단한 거예요, 잡았을지 진짜. 진짜. 네. 이번 자료는 저 점들을 다 세보니까 95개의 데이터예요. 95개의 데이터를 관측을 해서 특정 영역대의 파장에서 행성 대기를 통과한 빛이 흡수되는 현상이 나타난 게 관측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영역대가 바로 이산화탄소의 영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아까 이 관측 자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외계 행성에서도 이산화탄소는 관측이 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그냥 막 섞여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냥 막 섞여 있는데 저 가운데 딱 행성이 저 별빛을 가렸을 때는 빨간색이 위에 그쵸? 진짜요. 와. 그쵸? 우와. 초록색이 중간에 파란색이 아래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그리고 그 행성을 빠져나가면 또 막 섞여요. 왜 그럴까요? 그게 특정 파장에 존재하는 어떤 분자가 저렇게 배열을 한다는 거예요. 야. 빛의 종류를. 저 아래 보면은 저거 아래 부분을 확대한 건데 빨간색이 저 맨 위에 있죠. 빨간색이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초록색이 맨 아래에 있죠. 그쵸?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이 중간에 이제 네. 중간에 섞여 있고 이제 그게 뭐냐면은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행성의 대기가 이 별빛을 빨간색은 통과한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97.8, 많이 떨어진 거야. 97.7, 97.6 별빛의 세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같은 곳에 네. 있던 애들이 빨간색은 별빛이 덜 떨어져. 근데 초록색은 별빛이 더 떨어져. 무언가가 초록색을 잡아먹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대한 팬미팅 현장이야. 거기 이제 초대 가수 아이유, BTS, 그 다음에 항성 여기 3명 있는 거지. 3명 있어. 야, 끼지 못할 때 딱 껴버렸다. 3명 있어. 거기에 이제 올림픽 경기장 같아. 올림픽 주경기장 같은데. 나 올림픽 주경기장 가본 적이 없는데. 아이유, BTS, 항성 팬들이 전국에서 모였어. 거의 그 천하 어마어마한, 3분지기예요. 어마어마한 아이유, 사람이다. BTS, 항성 팬들이 이렇게 모인 거야. 네네네. 그 상황에서 저쪽을 딱 가니까 부스가 하나 딱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한정판 아이유 앨범을 판매를 해. 난리 났겠죠? 그렇죠. 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리 막 섞여. 응. 막 섞여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는데 BTS 팬들 이거 삽니까? 살 수도 수도 있지만 있지. 겹치는 살 수 있지. 누구보다 강력하게 거기를 향해 돌진해가는 그렇지. 것들은 누굽니까? 아이유 팬들이죠. 아이유 팬들. 팬들. 왜냐면 아이유 아이유 한정판이니까. 아이유 그러면은 한정판, 막 가가지고 팬들이 막 섞여 있다가 거기에는 이제 아이유 한정판 굿즈를 파는 그 앨범을 파는 데는 아이유 팬들이 다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걔네들이 다 샀어. 이제 원하는 걸 샀어. 해주는 건가? 끝났어. 이거 사러 온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아이유 팬들은 어디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 구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BTS 팬과 항성님 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딱 멀리서 누가 봐. 쟤네들이 왜 다 저기 앉아 있어? 막 다른 애 날뛰는데 왜냐? BTS 굿즈, 항성 굿즈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 아직 막 살려고 그래. 네. 근데 아이유 팬들만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건 뭐냐? 저기 아이유 굿즈 한정판을 팔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각각의 원소들이 좋아하는 빛의 파장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 빛의 파장이 떨어졌다. 그거는 좋아하는 원소가 그 빛을 붙잡았다. 여기 이를 겹쳐지니까 딱이 내네. 그래서 그 별빛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그 별빛 중에 나는 초록색을 좋아하니까 그 분자가 초록색을 딱 붙잡는 거지. 이미 굿즈 샀네. 오케이. 굿즈를 잡는 거지. 저기서 굿즈 팔았구나. 비유 없이 얘기를 하자면은 네. CO2가 이산화탄소가 제일 좋아하는 빛은 저기서 이제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을 진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표현된 네. 방식대로 하자면은 네. 이산화탄소는 초록색을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먹어. 그러니까 그렇지. 별빛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깔리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 좋아하는 게 파란색이야.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은 저만큼 떨어지는 거고 빨간색을 가장 안 좋아해.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섞여 있던 색깔들이 이제 저렇게 딱 별빛이 가려질 때는 구분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은 이산화탄소다. 근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은 뭐 수증기다. 그렇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아이유팬. 그 다음에 저 초록색 굿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 항성님이죠. 그래서. 그렇죠. 깨달으셨어. 항성님, 빨간색 항성님 팬. 왜냐? 아무것도 안 사갖고 날뛰고 있어 메뉴에서. 근데 BTS 팬들은 아이유도 약간 좋아하거든. 그렇지. 근데 항성님 팬은 온리 항성이라서 다른 거 굿즈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나온 게 있어요. 바로 이거. 아. 왼쪽에 보면은 이게 은하에서 나온 외부 은하에서 나온 건데 가운데 왼쪽 사진에 가운데 동그란 게 있죠. 네. 오른쪽 확대해서 보면은 저 주위에 동그라미가 있죠. 저 동그라미가 다 깠어요. 이거다. 저게 아인슈타인의 이거야. 링이라고 하는 오. 중력이 휘는 효과를 통해서 저렇게 외부 은하가 보이지 않아야 될 은하가 저렇게 동그랗게 갈라져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예쁜데? 근데 여태까지 발견된 아인슈타인의 링 중에 네. 가장 대칭적이에요. 야, 이거는 너무 좀 심할 예쁘다. 정도인데요? 은하 외부 은하 SPTS 뭐 J041839-4751.8인데 요거는 이제 좌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링은 뭐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중력 렌즈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거를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공통적인 거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외부 은하라든지 아니면 외부 별이 우리한테 보인다는 특징은 똑같아요. 근데 맨 위에 게 아인슈타인의 링, 그다음에 두 번째 게 십자가처럼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불러요. 어.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제임스 웹 이미지 공개에서도 봤었던 중력 렌즈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예. 맨 처음에 아인슈타인의 링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가운데에 있는 중력, 아주 무거운 중력, 별빛이 휘게 만들 정도로 무거운 중력이 구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의 단일의 은하라든지 어떠한 형체라든지 구 모양이 빛을, 외부 은하의 빛을 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보는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 십자가는 구 모양은 아니야. 은하가 어떻게 배치되다 보니까 우연하게 저렇게 약간 타원형이라든지 렌즈 모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부분만 밝아지는 거예요. 4개의 점만. 그 지점에 별빛이 모이는 거죠. 외부 은하의 빛이. 그래서 저거를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그 다음에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게 마지막인데, 은하들이 저렇게 다른 모양들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네. 각각의 분포가 되어 있으면은 별빛이 그냥 휘기만 해요. 그래서 줄무늬처럼 우리 나타났던 거, 그런 모양이 나타나죠. 그래서 중력 렌즈 효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다 보이지 않아야 될 외부 은하가 우리한테 보인다. 그 모습이 아인슈타인의 링처럼 동그랗게 보인다든지 십자가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중력 렌즈처럼 이렇게 길게 줄무늬처럼 보인다든지, 그거는 어떻게 결정이 된다? 중간에 있는 별빛을 휘게 하는 그 무거운 물체의 모양, 분포 모양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뒤쪽에 있는 대상의 모양이랑 관련된 그렇죠. 게 아니라 앞에. 가운데 있는 요 중력 렌즈를 발생시키는 이 예 형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가 뭔지는 몰라. 몰라. 네. 몰라. 근데 어쨌거나 얘가 우리한테 안 올 건데 온 거예요. 저번에 중력 렌즈 때문에 설명을 드렸죠. 총알을 쏘는데 총이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원래 안 와야 되는데 가운데 무거운 게 있으니까 그 원티드처럼 휘어갖고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는 건데 총알을 이렇게 쏘면 이게 원티드처럼 휘어갖고 오는 게 총알 하나, 두 개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요게 이제 중력 렌즈인데 쟤는 이제 가운데 있는 애가 진짜 깔끔해. 그냥 깔끔하게 동그랗게 깔끔해. 생긴 결벽증. 그러니까 축구공처럼 생긴 네. 거죠. 나오는 모든 총알을 정말 깨끗하게 모아서 총알로다가 아예 고리를 만들었어. 그렇죠. 이게 아인슈타인 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는 또 모양이 깔끔한데 얘는 깔끔하긴 한데 어쨌거나 타원 모양이죠. 약간 그 튀는 지점들이 있어. 네. 그러니까 요렇게 십자 모양만 총알이 약간 모여요. 나머지는 좀 흘려. 그러니까 딱 십자가 모양. 근데 대부분의 중력 렌즈는 이랬다 저랬다 막 하니까 그냥 줄무늬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뭐 다 모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요런 원이 만들어지긴 하나 빗금처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안 모여. 약간 줄그은 네.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냥 결벽증으로 모았다. 이게 아인슈타인 링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지난 3월에 허블이 관측에 성공하면서 알려진 별인데 에렌델이라는 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임스 웹으로 이번에 그 에렌델을 정말 최근에 관측을 했어요. 며칠 안 됐거든요. 오른쪽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중력 렌즈가 나타나고 있어요. 있죠. 네. 저기 빗금처럼 돼 저 네. 네모 박스 안에 있죠. 네모 박스 안에 보면은 이렇게 야, 확대를 저거 봐봐. 해봤어요. 저렇게 줄무늬가 가 있죠. 저기 있는 저 별이 이번 4월인가 3월인가에 허블이 발견한 가장 오래된 별이에요. 그게 에렌델이라는 별이거든요. 저 에렌델이라고 불리는 별 저기에 그 부분을 이번에 제임스 웹도 촬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보통 저런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나면 그 밝기가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 밝아지는데 저 에렌델의 별은 너무나 특이하게 여러 가지 우연들, 뭐 별빛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가는 별빛이 얘도 만나고 쟤도 만나고 하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 딱 정확하게 저 지점에 모이면서 1000배가 밝아진 거예요. 무려 야. 1000배가. 그러면서 여태까지 중에 가장 오래된 별, 저게 약 빅뱅이 이후에 약 9억 년 정도 이후에 생겨난 별이라고 하거든요. 저 별이 그러니까 암흑 시기가 있었어요. 우주에 아무것도 없던 암흑 시기가 있었고 첫 번째 별이 막 나타나서 우주에 있던 여러 가지 수소들을 재이온화 시키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재이온화 시키는 시기를 막 끝내고 난 그 순간에 정말로 짠하고 나타난 별인 거예요. 오, 약간 별의 조상이네요. 네, 이거는 9억 년이고 아까 3억이라고 한 거는 외부 은하다. 네, 지금 관측된 거는 별 한 개를 유일하게 관측이 된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관측된 별 중에서는 9억 년이 가장 오래된 별이고요. 그다음에 은하다는 별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은하들은 그렇기 때문에 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밝기가 훨씬 더 밝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하는 더 먼 은하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저 별은 9억 년이 된 가장 오래된 단일 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5학번 홍길동 이거를 보느냐 아니면 공허학번은 06학번들이 우르르 돌아다니는 걸 보느냐. 그렇죠.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둘 다 고학번 화석인데 한 명을 딱 보느냐 아니면 우르르 다니는 이 때를 보느냐. 06학번이면 고학번이겠죠? 네, 저 별이 1세대 별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세대로 치자면 가장 먼저 된 세대 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저 별의 밝기를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한 온도가 10,000도에서 한 60,000도 정도 되는 O 타입 또는 B 타입 스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별이죠. 네, 이런 별도 82학번들이신데요. 관측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제임스 웹 1부에서는 이제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예. 이제 공식적으로 릴리스가 된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내부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팀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디 같은 시민 과학자들이 프로세싱해서 이제 가끔 아름아름 뭐 언론이라든지 신문에 나타났던 그런 사진들을 모아서 그 뒷이야기가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리.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